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6월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입니다. 6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4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 모두 무료로 자료집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2차전지, 자료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주도주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2차전지 투자 의견 줄 하향 중입니다. 증권사 2차전지 중심 투자 의견 줄 하향 고평가 견제 중인데, 최근 한 달간 34건의 증권사 보고서는 26개 종목에 투자 의견 줄 하향을 하고 매수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했다가 아니야 사지 마 미안해 실수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 종목에 그냥 다양하게 거쳐가지고 줄 하향을 한 게 아니라 투자 의견 조정이 집중된 종목은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 BM 및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의 대부분이 이 투자 의견이 줄 하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30년까지 에코프로 BM이 예상대로 성장해도,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매출이 나고 계획한 대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20만 원 이상의 주가는 고평가로 판단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좀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 언급을 좀 아껴 썼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상 그 아끼던 말을 이제 직접 내뱉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대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은 미래적인 현상이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2차전지 투자 의견이 줄 하향이 되고 있는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하향하는 것도 마음처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처럼 안 되냐? 최근에 이 금감원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에코프로 첫 매도 의견 애널리스트 금감원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하며 주가가 폭등했던 에코프로 첫 매도 의견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빠질 것 같아서 빠질 것 같다라고 이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모 애널리스트인데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입니다. 당시 에코풀에 대해 위대한 기업이지만 현 시점에서 좋은 주식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점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요. 해당 보고서가 나온 뒤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는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 이상 과열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 적극 단속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 그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아마 사람들이 공매도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고, 이 공매도라는 게 빠지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놓고 약간 매도 의견을 내는 리서치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취지 하에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건 자유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조사가 들어갔다 매도 의견에, 이 상당히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차 전지가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뭐 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좀 의견을 내고 또는 이슈가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로 쏠리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거죠. 최근에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AI로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와 손잡은 삼성전자, 삼성 전용 챗 GPT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DS 부분 전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출시가 목표로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데이터 유출 보안 문제로 사용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의 뭐 중요한 이 정보를 가지고 이거 핵심만 요약해줘 라고 해서 AI를 썼어요. 그럼 그 AI는 내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줘라고 했으면 그 정보를 AI는 일단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삼성전자 핵심 정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AI는 이거야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요약해달라고 요청했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외비 유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AI를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더라. 왜? 그 회사의 대비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예 안 쓰거나 두 번째, 써야 한다면 자체 AI를 쓰거나.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삼성전자는 아예 안 쓰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AI를 만들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용 생성형 AI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개발 방안, 내가 이런 반도체를 만들 건데 가능할까? 라든가 이런 좀 중요한 전문적인 질문도 AI한테 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 장비 배치, 최적화 전략 등을 생성형 AI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외비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체적인 AI를 개발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된 정답을 AI로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함께 힘을 모아서 AI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AI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확정이 난 이슈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샘 올트먼이 원래 5월쯤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6월로 거의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내달 6월에 방한을 하기로 거의 확정을 냈고요. 내달 6월 서울에 오는 챗 GPT의 아버지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정부 당국자와 만나 AI 산업 육성 및 윤리 원칙 등의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AI를 상용화시킬 수 있겠죠. 중기부는 이달 중 올트먼 CEO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핵심 키워드는 AI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 공개한다. 그래서 5월 중에 정확히 언제 와서 언제 갈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를 5월에 발표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대감이 언제까지? 6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기대감이 있느냐? 몰트먼이 오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와서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 일전에 이미 올트먼 CEO는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4월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고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일본 정부 AI 도입에 관련된 가속화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AI의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충분히 AI에 관련된 중요한 언급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행정부와 국회 차원의 AI 관련 법 제도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샘 올트먼이 방한과 동시에 뭔가 언급이라든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이 샘 올트먼의 방안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IBM도 AI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챗 GPT 열풍 속 IBM의 왓슨 생성 AI계에 재등판을 했습니다. IBM은 연례 행사인 싱크 컨퍼런스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신뢰성을 제공하는 AI 플랫폼 왓슨 X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AI, 생성형 AI보다는 플랫폼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AI에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고, 왓슨 X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고 개방된 환경에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자체적인 AI를 구축하거나 출시된 AI 모델을 정교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만들고 또는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이 왓슨 X인 거죠. 그래서 IBM은 AI 집약적 워크로드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서비스형 GPU, 그러니까 말 그대로 GPU 같은 경우에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AI 기반 대시보드, 고객들의 AI 활용 지원 컨설팅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쓸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IBM이 제공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BM 왓슨 X를 사용해 그들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하면서도 AI를 빠르게 학습시켜 전체 비즈니스에서 맞춤형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IBM은 결국엔 또 AI 시장에 빠져들어서 AI 자체를 개발한다기보다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에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IBM만인가요? 아니죠.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아마존도 AI를 활용해 배송 속도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파노 페레고 아마존 글로벌 서비스 부사장은 경영진은 제품과 고객 간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배송 속도를 올리기 위해 AI를 활용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뭘 배송받든 간에 배송이 안전하게 오는 것도 중요하고 배송이 확실하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당일 배송 또는 뭐 새벽 배송, 결국엔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올리기 위해 AI를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마존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AI를 활용해 재고를 배치할 공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A란 제품이 이 지역에서 많이 팔려. 그럼 이 지역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제품이. 근데 A란 재고가 저 멀리 있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많이 팔리지만 이 A란 제품이 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분석을 해서 야, A는 요 정도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많이 팔리니까 A를 여기다 두고 뭐 B는 여기다 두고 해서 최대한 이 배송 속도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AI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활용해 수요가 많은 고객 근처에 재고를 배치함으로써 고객과의 거리를 줄이고 배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자동화는 실제로 직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 이제는 AI가 우리를 보조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이 성장할 것이다. 그만큼 AI를 좀 많이 쓸 생각이 있다라고 아마존은 또 얘기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아마존까지 AI를?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이번에 구글도 AI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때문에 좀 빠르게 발표를 한 감이 있죠. 이번에 MS를 갤럭시 디폴트로 쓴다. 오픈 AI의 챗GPT 빙을 디폴트로 쓰겠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안 된다. 우리 거 써라 하면서 이번에 AI 챗봇 바드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구글이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미국과 한국 비롯해 전 세계 180개국에 전면 오픈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드에는 구글의 최선 대규모 언어 모델 팜2가 탑재됐으며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이 구글의 AI 중에서 가장 발전된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드는 이를 토대로 한국어와 일본어 지원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영문으로만 지원되어 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지원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만큼 한국어에 의미를 두고
한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 디폴트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드에는 시각 분석을 사용해 관련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글 렌즈도 결합할 예정입니다. 구글 렌즈가 뭐냐면 사진 찍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확률이 엄청 높았다라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까지 끼면서 아마 이 검색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커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구글 바드 AI까지 발표가 됐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지금 왜 6월입니까? 굳이 6월에 이슈가 될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는 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 7월 AI죠. 상당히 큰 AI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뭔가를 발표할 때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네이버 7월 서치 GPT 공개 올해 매출 성장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7월 공개할 서치 GPT 서비스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빙 AI 또는 바드 AI처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AI인 거죠. 서치 GPT는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게 뭐 미국에 있는 GPT-4라든가 이거보다 뭐 더 뛰어나다, 완벽하게 더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다, 적어도 한국말에서는 데이터가 6,500배 더 학습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어로 했을 때는 이 서치 GPT를 이길 수 있는 AI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한국어로 했을 때는 서치 GPT가 가장 잘 알아듣고 가장 잘 정답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치 GPT가 도입된다면 기존 지식인이나 블로그에서 정보 선택 과정을 거쳐야 했던 단계가 줄어들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커머스 부문에서도 하이퍼클로버 활용이 기능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스에서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쇼핑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제 AI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왜 6월이냐? 일단은 2차 전지라는 주도주가 지금은 건드리기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샘 올트먼이 일단은 6월에 방한다는 부분들, 그다음 구글, IBM, 아마존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들 플러스로 네이버까지도 이번 7월에 서치 GPT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6월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바로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잡고 AI 휴먼 기반 글로벌 사업 본격화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AI 기업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잡는다? 상당히 이슈가 있는 거죠. 이스트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AI 휴먼 기반의 글로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를 활용한 이스트 소프트의 AI 휴먼 비즈니스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픈 AI CEO 샘 올트먼 방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고요. 바로 마음 AI입니다. 마음 AI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마음 AI 등 국내 주요 AI 관련 스타트업 CEO와 CTO 회동을 진행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도 주목할 만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라웃을 해준 거죠. 그리고 오픈 AI CEO 당연히 샘 올트먼 방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저 차트를 보시면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지금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왜냐면 이때가 이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MS랑 협력한다, 그걸 올라갔던 건데 눌림목 이후에 충분히 AI 기대금으로 반등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음 AI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에 우리가 AI 관련주 이스트 소프트, 그 다음에 마음 AI 관심을 가져보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UAM 모두 싹 다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가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면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로 가능하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되니까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혹시 로봇,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율주행 이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쭉 내려가시면 리튬, 그 다음에 폐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이 무료 이 단타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5월 16일, 15일, 10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무료 추천주도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장전 이슈 이것만 보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뭐 그래핀이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